9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 전 법원 행정처 기조실장 등 법원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오늘 앞서거니 뒤서거니 줄줄이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증거인멸과 현직 판사들의 구명 메일 논란에 휩싸인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은 취재진에 억울하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억울함과 공정함에 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 부부 특허 소송 등 재판거래 파문과 맞닿아 있는 대법원 기밀 자료들을 무더기로 무단 반출했습니다. 올해 초 법관 생활을 그만두며 변호사 개업을 하던 때 일입니다. 이런 내용을 파악한 검찰은 지난 5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유해용 변호사는 영장을 가져오라며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유 변호사로부터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그 사이 유해용 변호사는 본인이 쓴 확약서가 무색하게 최대 수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 자료와 문건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그 단호함과 과단성이 놀랍습니다. 유해용 변호사가 오늘 검찰에 나오자 기자들의 관련 질문들이 쏟아졌고 유해용 변호사,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작심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일단 확약서 관련해선 형사소송법상 작성할 의무가 없음에도 검사가 장기간에 걸쳐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 유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확약서를 쓰고도 파기한 데 대해선 검찰의 추궁을 당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며 대법원에서 자료 회수를 요청한 상황에서 입장을 표시하기 난처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가지고 나간 대법원 기밀 자료 달라 하니 난처해서 자료를 파기했다는 건데 그런 것 같다. 자기가 한 일을 남 얘기하듯 하는 화법. 내용도 형식도 어떤 분의 유체 이탈 화법이 연상됩니다. 애시당초 왜 대법원 기밀 자료를 들고 나왔는지,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무엇인지 저도 기억 못하지만 판사 생활 10년의 기억이 다 담겨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변호사 말대로라면 애써 들고 나간 판사 생활 10년의 기억을 자기 손으로 다 파기했다는 건데 왜 그랬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직 판사들에 대한 구명 이메일 논란에 대해선 안위를 걱정해 소식을 물어보는 제자들, 법대 동기, 고교 선배 등에게 보낸 것이다. 이미 제가 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에서 억울한 처지를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하지 못한다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유해용 변호사의 말입니다. 억울, 공정, 이라는 단어들이 왠지 눈에 밟힙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며 유해용 변호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수석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서울대 법대 동문입니다.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유해용 변호사 말대로 법원 안에 유 변호사의 안위를 걱정하는 선배, 동기, 제자 등이 있다 하니 부러울 따름입니다.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유해용 변호사의 안위를 걱정하는 판사가 재판관으로 올지 유해용 변호사의 우들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9월 13일, 내일은 제70주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입니다. 하지만 축하받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대법원 앞에선 사법농단 재판거래 영장 기각 등 법원 행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신세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이다. 민변 등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3개월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수사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방해물로 법원을 꼽았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면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일반 사건이었으면 유해영 전 재판연구관이 노동자들이나 진보정당 당원들이었다고 한다면 압수수색 영장은 이미 발부하고도 넘고 이미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들은 그러면서 영장을 내주지 않는 법원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영장 기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검찰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아울러 KTX 여승무원, 쌍용차 해고자,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재판거래 파문 피해자들의 고소고발 사건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고소 3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고 그러한 피해들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수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가자들은 재판거래 수사 담당 검사들을 면담하고 재판거래 파문과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신속, 공정, 철저한 수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영장 기각이라는 법원의 높은 벽에 가로막힌 검찰이 사법농단 재판거래 수사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고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와 전직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김 변호사님, 윤서인이라는 웹툰 작가랑 김세희 전 MBC 기자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윤서인 작가는 병실에서 한 남성이 가족의 동의가 없어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장면을 그리고 그 다음 컷에 어떤 여성이 비키니를 입고 휴양지에서 페이스북에 아버지를 살려내라, X 같은 나라라고 글을 올리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남성은 고 백남기 씨 그리고 여성은 고 백남기 씨의 둘째 딸입니다. 그런데 휴양지에 놀러 간 것이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우선 비난이 일었는데요. 김세희 기자도 매정한 딸이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시킨 셈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윤서인이라는 사람은 그전에도 여러 번 논란을 일으킨 것 같던데 어떤가요? 네, 예전에도 고 장자연 사건을 희화하거나 또 이 배우 정우성 씨를 저격하는 글을 올린 적도 있는데요. 그리고 예전에 조두순 피해자를 우롱해서 그 가족으로부터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적도 있는데요. 이 웹툰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자 윤 씨가 우선 SNS에 사과 글을 올리면서 사과했고 이 조두순 피해자를 우롱한 웹툰도 현재는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어제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서인이나 김세희 씨는 뭐라고 항변을 하던가요? 우선 윤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유족들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또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시사 만화가로서 이 정도 만평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도 구형에 앞서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 SNS에 자기가 올린 글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그리고 단순히 감상의 표현이었다라고 진술했고요. 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자기가 새롭게 적시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말들은 잘 하네요. 근데 보시기에 이게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지금 문제되는 만화라든지 글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정도면 사실을 적시한 수준으로 보이고 따라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도 넘어선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좀 처벌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이 1년을 구형했는데 양형에 있어서는 좀 줄어들어서 선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무죄 선고를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표현의 자유든 뭐든 타인의 불행이나 아픔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소재를 그것도 비틀어서 이용하는 게 보기가 참 그렇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 노조 와해 의혹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늦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 일단 검찰 수사는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시작될 재판, 일명 그린화 문건을 통해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실태를 뒤돌아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입니다. 조직 생활에서 비전을 찾지 못해 노조 활동을 통해 신분 상승 도모, 노조 설립자나 가담자에 대한 삼성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이런 인식 위에 어용노조 설립은 부당노동 행위로 제소될 가능성 100%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삼성, 뭘 알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건은 2011년 설립된 삼성 에버랜드 노조에 대해선 이런 시사점을 내놓습니다. 평상시 문제 인력의 근태불량, 지시 불이행 등 문제 행위를 정밀하게 체증해 유사시 징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상황 발생 시 현장, 인사, 법무, 홍보 등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전 부문 역량을 집중하라입니다. 비상시, 상황 발생 시 삼성에게 노조 설립은 흡사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묘사됩니다. 결론은 그룹 차원의 일사불란한 대응.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 노조 설립. 그렇게 나온 노조 와해 및 고사화, 구체적 전략은 이렇습니다. 친사 노조라는 이름에 어용 노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놓긴 했지만 큰 틀에선 같습니다. 일단 합법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무시한다.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한다. 이를 위해 해고 등 징계와 손해배상 소송 등 가능한 압박 수단을 모두 동원한다. 재취업도 막아버린다. 한편으론 노조와 노조, 노조와 비노조원, 노노 갈등을 유발, 조장해서 고립, 고사화시킨답니다. 디바이드 앤 룰, 분리 지배.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통치와 거주민 지배했었던 전형적인 분리 지배 수법을 21세기에 초거대 글로벌 기업 삼성이 노조 와해와 고사화 전략으로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 제소 등에 대비해 신중하게 대응하되 법률 전문가 선임 후 반드시 승소하라. 노조 와해 공작에 임하는 삼성의 각오는 단단합니다. 나아가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절대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란다.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 전략을 통해 고사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깨알 같은 당부 말씀까지. 그리고 이 노조 와해, 고사화, 그린화 공작은 한치의 어김없이 계획대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에 실행됩니다. 노조 와해 공작, 누군가에겐 보고받았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 사소한 일,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생계와 삶의 터전이 끊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힘들었던 지금도 힘든 일입니다. 삼성 노조 와해 공작 재판,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하급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업무상 위력 간음 얘기해보겠습니다. 김문환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3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에 있던 코이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대사의 성폭행 혐의 재판 쟁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처럼 업무상 위력의 존재와 행사 여부였습니다. 김문환 전 대사는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다른 여성 2명은 어깨를 두드리는 등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실질적 업무 관계에 따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서 위력에 의해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피해자의 태도를 보고 받아준다라고 생각했다는 김문환 전 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피해자는 불안과 공포로 얼어붙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평소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단호하게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이 간다. 갑자기 이성적 호감이 생겼을 만한 사정이 없는데 과연 피해자의 어떤 행동으로 받아주었다고 생각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지적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문환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고 성폭력 강의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친했던, 무슨 말을 해도 썰렁하기 그지 없었던 지금은 모 공영방송사 간부가 된 선배가 있습니다.
이 선배가 하는 말이 자기가 생각해도 별 재미없고 썰렁한데 지금은 무슨 말만 하면 직원들이 시쳇말로 빵 터진다는 겁니다. 직위는 썰렁맨을 유재석으로도 만든다. 계급이 깡패다는 게 이 선배의 결론입니다. 100% 공감합니다. 착각은 자유이지만 그 착각 위에 헛발질하는 순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높으신 분들은 경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내일 서울 서초동 청사본관 2층 중앙홀에서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각계 주요 인사가 참석합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기념사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앞으로 법관의 사무분담을 확정 또는 변경할 때 법관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준비위원회와 판사회의 운영위원회 등에서 토론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진술자의 요청이 있다면 진술조서에 추가 내용을 충분히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진술조서에 대한 진술자의 추가 기재 청구가 있을 때 충분히 기재할 수 있도록 경찰의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숙련 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제도 개선, 뿌리산업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6건의 건의사항을 논의했습니다. 9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